서울국립대학교 병원의 이응급실은 일요일 저녁부 M비었다. 그러나 6살 김민지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기에 간호사는 의식은열을 우선순위로 줘 응했다. 민지는 배를 움켜 쥐고 누님 울이 흘렀고 어머니 김수진 이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혜린 박사님이고 도실 거예요. 간호사가 긴장된 목소리로만 LA 참여검사실 1호로 안내했다. 이 박사가 따뜻한 미소로 들어왔다. 걱정을 숨기며 그녀는 민지를 부드럽게 검사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했다. 민지 의복부에 손이 닿자 아이가 날카롭게 움츠렸다. 아가야, 어디가 제일 아프니? 이 박사가 물었다. 여기요. 민지가 속삭이며 아래배를 가리켰다. 정말 아파요. 이 박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 하며 검사를 계속했다. 그녀 이 눈이 수진과 마주쳤고 걱정이 섬관 기교차했다. 통증이 언제부터였나요? 이 박사가 물었다. 어제 저녁부터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아 ඈ다. 아빠와 주말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처음엔 피곤한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 통증이 심해지고 올이 났어요. 그녀가 목맨 소리로 덧붙여 애베스다. 이혼 후 첫 주말이었어요. 판사 가재 걱정에도 방문께 오늘 허락했죠. 이 박사가 끄덕이 묘민지의 찻의에 메모했다. 즉시 검사를 해야겠어요. 그녀가 전문적으로 말해 애쓰다. 박우성 간호사가 도울 겁니다. 마치 신호처럼 친절한 얼굴의 이우성이 들어왔다. 안녕 민지야. 그가 미소 지었다. 몸이 좀 안 좋다지 나아질 동안 이야기해줄까. 우성이 민지 의주의를 끄는 듯 온간 이 박사는 수진을 문 밖으로 불렀다. 민지가 아빠 집에서 언제 돌아왔나요? 그녀가 물었다. 어저 후요. 수진이 답했다. 평소답지 않게 조용했어요. 캠핑 갔다고 했는데 피곤한 줄 알았죠. 수진의 목소리 가갈라졌다. 판사 가지후은에게 방문을 허락했지만 저는 걱정했어요. 이 박사가 사려 깊게 끄덕여 씻다. 민지가 주말에 특이한 점을 말했나요? 캠핑에 대해 거의 말 안 했어요. 수진이 말했다. 재미있었냐고 물으니 캠핑 안 갔다고만 했어요. 그녀 이 손이 떨렸다. 박사님, 제 딸이 와 이렇죠. 이 박사가 신중히 말했다. 긴급 검사를 지시할게요. 민지의 증상을 알아내야 해. 여기 있게 할게요. 검사실 안에서 민지는 통증 엔진지 과열로지 처잠들었다. 우선 기담요를 덮어주었다. 이 박사님, 그가 속삭이 묘민지 가준종 이를 가리켰다. 그건 그림이었다. 대기 중그린 거. 어두운 형상들이자 금민저 이를 둘러싸고 낯선 집안이었다. 이 박사가 그림을 살폈다. 전문적 태도 가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수진과 잠든 민지를 보았다. 김수진 씨. 그녀가 낮게 말했다. 몇 통화 해야겠어요. 민지를 잘 돌볼게요. 이 박사 가방을 나가며 수진은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의사 이 목소리가 살짝 갈라짐에 어두움을 요청하는 것도 디지 못했다. 수진이 하는 건 48시간 만에 딸의 밝은 세상이 무너졌다는 것뿐이었듯.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지 몰랐다. 수진이 상상도 못한 건 다음 1시간 안에 나올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여 애썼다. 그리고 이 박사의 이 조용한 통화, 가그 주말의 충격적인 이를 드러낼 사건을 촉발할 것이었다. 48시간 전 수진 은강 남구집 앞에서 박지, 후니민지 이보 라섹 가방을 차에 싣는 걸 보았다. 금요일 오후 태양 이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지 가잠 자기 전 알레르기약 줘요. 수진이 약 관합이 인형을 건넸다. 지훈이 조급한 미소로 받았다. 알았어 수진아. 내가 모르는 줄 아나. 하지만 그건 달랐다. 수진은 생각했다. 논쟁 과이혼 서류 지훈이 이 친구 집으로 가고 민지에 의하 앵사를 빠지기 전이었다. 강원도 캠핑 갈 거야. 지훈이 말했다. 민지한테 좋을 거야. 민지 각강충거렸다. 아빠가 물고기 잡아서 구울 거래. 수진이 딸 이제 킷을 고쳤다. 즐거워 아가야. 밤에 전화해. 민지가 수진을 꽉 안았다. 슬퍼하지 마요 엄마. 호수돌 가져올게요. 차가 사라지자 수진은 가을바람과 무관한 우위를 느꼈다. 그날 밤 전화는 조용했다.
8시 30분이 지났는데 지훈이 번호는 보이스메일로가 SS다. 수진은 가벼운 메시지를 남겨이 얻다. 10시까지 3번 시도했지만 걱정이 무거워졌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문자 캠프장 수신약해. 민지 잘 지내. 걱정 마. 수진의 직감은 불안했다. 오후 현관에서 전화를 쥔수. 이늘 70세 이웃 정혜숙이 보았다. 소식 기다리니 혜숙이 앉음 여물었다. 캠핑 갔어요. 수진이 문자를 보였다. 혜숙이 말했다. 어머니 직감 은무심아. 내 아이들 키우며 배웠지. 수진이 말했다. 과민 반응일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조여들었다. 그날 저녁 민지의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작았다. 안녕 엄마. 캠핑 재미있어. 수진이 물었다. 괜찮아요. 민지가 말했다. 무슨 일 있니? 아무것도요. 아빠가 가래요. 지훈이 끼어들었다. 피곤한 거야. 내일 봐. 주말이 왔다. 지훈의 차가 4시 30분에 도착했. 30분 늦게. 민지가 천천 희걸어왔다. 활기가 없었다. 재미있었어. 수진이 안 우며 물었다. 민지가 움츠렸다. 피곤해요. 이겨요 엄마. 지훈이 가방을 건넸다. 애들이 놀다가 지치지. 그날 밤 수진은 민지 가방을 열었대. 오승의대로 신발에 진흙이 없었다. 캠핑 흔적이 없었다. 자정 민지가 배를 잡고 울며 깼다. 이마가 뜨거웠다. 수진은 민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무슨 일인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모니터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수진은 밤새 곁을 지켰대. 햇살이 타일 바닥에 줄무늬를 만들었다. 이 박사가 들어왔다. 오늘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약 먹고 잤어요. 수진이 말했다. 열이 있어요. 이 박사가 차트를 보았다. 염증 징후가 보여요. 결과 기다리는 중이에요. 민지가 눈을 떴다. 좋은 아침 아가야. 수진이 말했다. 이 박사가 미소 지었다. 그림 그릴까? 그녀가 스케치패드를 주었 애쓰다. 민지가 파란 연필로 그렸대. 복도에서. 이 박사가 말했다. 아동 전문가 박수민을 불렀어요. 수진이 물었다. 주말에 무슨 일이 있죠? 이 박사가 말했다. 탐색해야 해요. 아이들은 그림으로 표현해요. 방으로 돌아오자 민지가 그림에 몰두했다. 수진이 보고 숨이 멎었다. 창문 많은 집, 어두운 형상들, 홀로 앉은 금발 소녀. 이게 아빠랑 간 곳이야. 수진이 물었다. 민지가 끄덕였다. 캠핑 안 갔어요. 친구 집에 갔어요. 이 박사가 물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니? 민지가 말했다. 아빠 친구들. 시끄러웠어요. 수진이 물었다. 무슨 음료 줬니? 특별컵에. 잠자러 오게 해준대요. 우선기 들어왔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이 박사가 나갔다. 수진은 30대 여성을 보았다. 아이패드를 든 박수민이었다. 민지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 박사가 돌아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독성학 결과예요. 민지 몸에 위험 한진정제가 있어요. 수진이 입이 틀거렸다. 누가요? 두이 사이의 시선이 악몽의 시작을 알렸다. 상담실에서 이 박사가 말했댔다. 진정제는 아이에게 주면 안 돼요. 복통을 일으킬 수 있죠. 박 박사가 말했다. 민지가 먹은 것에 대해 다른 말했나요? 수진이 말했다. 잠자로게 해준다고 했어요. 박 박사가 말했다. 민지와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진이 끄덕였다. 도움이 된다면요. 이 박사가 말했다. 최민수 형사를 불렀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경찰이요. 이 박사가 손을 잡았다. 민지 가약을 받았어요. 왜인지 알아내야 해요. 민지 이 방에서 우성이 민지와노 리했다. 민지가 수진을 보고 미소 지었다. 엄마 이거 봐요. 그녀가 혀압자탑을 가리켰다. 멋져. 수진이 말했다. 박 박사님이 너랑 놀래. 민지가 박 박사를 보고 끄덕였다. 그림 좋아해요. 박 박사가 말했다. 나도 좋아해. 수진 과이 박사가 나가자 최 형사가 다가왔다. 김수진 씨, 최민수입니다. 그가 말했다. 답을 찾겠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질문할 줄 모르겠어요. 최 형사가 말했다.
양육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진이 이 혼과 지훈 이변활에 울설명했다. 새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민지를 놓쳤죠. 최 형사가 물었다. 친구 이름은요, 강태우요. 박 박사가 나타났다. 이걸 봐야겠어요. 민지 방에서 그림들이 펼, 쳐졌다 큰 집, 어두운 형상들, 물고기 우편함. 민지 가주소를 기억해요. 박 박사가 말했다. 최 형사가 그림을 찍었 아예 중요한 위치예요. 수진은 민지를 보았다. 이제 안전에 그녀가 속삭였다. 최 형사 이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48시간 전 김수진은 강남구 집 앞에서 전 남편 박지훈이 민지의 분홍색 가방을 차에 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금요일 오후 태양이 잔디밭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지가 잠자기 전에 알레르기 약을 꼭 챙겨줘요. 수진이 약봉투와 민지가 사랑하는 고양이 인형 나비를 건넸다. 지훈이 살짝 조급한 미소로 받았다. 알았어, 수진아. 내가 처음이야 하지만 수진은 생각했다. 그건 달랐다. 이혼 전 논쟁과 서류 지훈이 친구 집으로 이사가고 민지의 학교 행사를 빠지기 전이었다. 강원도 캠핑 갈 거야. 지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민지한테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할 거야. 민지가 현관에서 깡충거렸다. 금발 따은 머리가 흔들렸다. 아빠가 물고기 잡아서 진짜 불에 구울 거래요. 수진이 딸의 재킷을 고쳐주며 말했다. 즐거운 시간 보내, 아가야. 밤에 전화해. 알았어요, 엄마. 민지가 수진을 꽉 안으며 말했다. 슬퍼하지 마요. 호수에서 예쁜 돌 가져올게요. 차가 모퉁이를 돌며 사라지자 수진은 가을 바람과 상관없는 추위를 느꼈다. 그날 밤 전화는 조용했다. 민지의 취침 시간인 8시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수진은 지훈의 번호로 전화했지만 보이스메일로 갔다. 가벼운 메시지를 남겼다. 10시까지 3번 더 시도했지만 걱정이 무거워졌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짧은 문자, 캠프장, 수신 약해. 민지 잘 지내. 걱정 마. 그러나 수진의 직감은 불안했다. 오후 현관에서 전화를 쥔 수진을 70세 이웃 정혜숙이 보았다. 소식 기다리는 거니 혜숙이 앉으며 물었다. 캠핑 갔어요. 수진이 문자를 보여주며 말했다. 혜숙의 주름진 얼굴이 사려 깊게 변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배운 게 있어. 어머니의 직감은 무시하면 안 돼. 과민 반응일 거예요. 수진이 말했지만 마음이 조여들었다. 어쩌면 혜숙이 말했다. 하지만 내 5아이를 키우며 때론 그냥 알았지. 내 아들 준호가 10살 때 학교 가겠다고 우겼지만 집에 뒀어. 그날 오후 의사가 폐렴 시작이라고 했어. 그날 저녁 민지의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작고 피곤했다. 안녕 엄마. 캠핑 재미있어 민지야. 물고기 잡았어. 잠시 침묵. 괜찮아요 엄마. 무슨 일 있니 아가야? 아무것도요. 아빠가 가래요. 지훈이 끼어들었다. 흥분해서 피곤한 거야. 내일 오후 봐. 주말이 왔다. 지훈의 차가 4시 30분에 도착했다. 30분 늦게. 민지가 예상처럼 튀어나오지 않고 천천히 걸어왔다. 평소 활기가 없었다. 재미있었어. 수진이 안으며 물었다. 민지가 살짝 움츠렸다. 정말 피곤해요 엄마. 지훈이 문까지 오지 않고 가방을 건넸다. 애들이 놀다가 지치지. 그날 밤 수진은 민지의 가방을 열었다. 옷은 그대로, 신발엔 호수, 진흙이 없었다. 캠핑 흔적이 없었다. 자정 민지가 배를 잡고 울며 깼다. 수진이 이마를 만지자 뜨거웠다. 그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수진은 딸을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다. 충격적인 발견을 상상도 못했다. 병원에서 민지는 모니터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수진은 밤새 곁을 지켰다. 작은 소리에도 깼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타일 바닥에 줄무늬를 만들었다. 이혜림 박사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표정이 차분했다.
오늘 민지 어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통증 약 먹고 밤새 잤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하지만 열이 있어요. 이 박사가 차트를 확인했다. 초기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징후와 우려스러운 수치가 나왔어요. 더 기다려야 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수진이 목이 메어 물었다. 계속 조사해야 해요. 이 박사가 신중히 말했다. 민지가 주말에 대해 더 말했나요? 민지가 꿈틀거리며 눈을 떴다. 수진을 보고 안도했다. 좋은 아침 아가야. 수진이 이마에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박사가 미소 지었다. 민지야, 엄마랑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림 그릴까? 그녀가 스케치패드와 색연필을 꺼내 트레이에 놓았다. 민지가 파란 연필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이 박사가 말했다. 김수진 씨 아동 옹호 전문가 박수민 박사를 불렀어요. 오늘 올 거예요. 수진의 심장이 무거워졌다.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든 가능성을 봐야 해요. 이 박사가 말했다. 아이들은 힘든 경험을 말로 못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하죠. 방으로 돌아오자 민지가 그림에 몰두해 있었다. 수진이 종이를 보고 숨이 멎었다. 호수 오두막이 아닌 창문 많은 큰 집 어두운 형상들, 홀로 앉은 금발 소녀. 민지야, 이게 아빠랑 간 곳이야. 민지가 끄덕였다. 캠핑 안 갔어요. 아빠가 친구 집에 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니? 이 박사가 물었다. 아빠 친구들이요. 시끄러웠어요. 배 아프게 했어요. 민지가 말했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음료 줬니? 특별 컵에요. 내가 시끄럽다고 잠 잘 온대요. 민지가 답했다. 박우성 간호사가 들어왔다. 이 박사님 검사 결과 나왔어요. 곧 돌아올게요. 이 박사가 말했다. 복도에서 수진은 30대 여성 아이패드를 든 박수민을 보았다. 김수진 씨, 저 박수민이에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따님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아동 옹호 전문가시죠? 수진이 말했다. 아이들이 어려운 경험을 말하도록 도와요. 박 박사가 말했다. 민지와 시간 보낼까요? 이 박사가 돌아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독성학 보고서예요. 민지 몸에 아이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진정제가 있어요. 수진이 비틀거렸다. 누가 제 딸에게 약을 두 의사의 시선이 악몽의 시작을 알렸다. 상담실에서 이 박사가 말했다. 진정제는 복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아내야 해요. 박 박사가 메모하며 말했다. 민지가 먹거나 마신 것에 대해 더 말했나요? 잠 잘 온다고 했어요. 수진이 말했다. 왜 아이에게 약을 그걸 알아내야 해요? 박 박사가 말했다. 민지와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진이 끄덕였다. 도움이 된다면요. 이 박사가 말했다. 최민수 형사를 불렀어요. 경찰이요. 수진이 속삭였다. 이 박사가 손을 잡았다. 민지가 약을 받았어요. 왜인지 알아내야 해요. 민지의 방에서 우성이 민지와 혀 앞자탑을 쌓았다. 민지가 수진을 보고 미소 지었다. 엄마, 이거 봐요. 멋져. 아가야. 수진이 억지로 미소 지었다. 박 박사님이 너랑 놀래. 민지가 박 박사를 보고 끄덕였다. 그림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 박 박사가 말했다. 수진과 이 박사가 복도로 나가자 회색 정장에 최민수 형사가 다가왔다. 김수진 씨, 최민수입니다. 그가 말했다. 답을 찾겠습니다. 질문할 줄 모르겠어요. 수진이 말했다. 민지가 캠핑 갔다가 약을 받았어요.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최 형사가 대기실 구석으로 안내했다. 양육권에 대해 말해주세요. 수진이 이혼과 지훈의 변화를 설명했다. 새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민지를 놓쳤죠. 친구 이름 아는 거 있나요? 최 형사가 물었다. 강태우요. 수진이 말했다. 박 박사가 나타났다. 이걸 봐야겠어요. 민지의 방에서 그림들이 펼쳐졌다. 큰 집 어두운 형상들, 파란 물고기 우편함. 민지가 주소를 기억해요.
박 박사가 말했다. 최 형사가 그림을 촬영했다. 중요한 위치예요. 수진은 민지를 보았다. 진실을 그린 용감한 딸이었다. 이제 안전에 수진이 속삭였다. 최 형사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울병원의 아침 햇살임이 NG 입영실 창문을 통해 비쳤다. 김수진은 밤새 딸의 곁을 지키며 방문자용 의자에서 엘 편하게 잤다. 민지가 모니터에 연결된 채 로잠들어 있었고 그녀 의자 근가슴이 규칙져 그로 오르내렸다. 이혜린 박사 가태블릿을 들 구들어왔다. 표정이 차분했다. 오늘 민지 상태가 어떤가요? 그녀 가나진 목소리로 물었다. 통증 약 먹고 밤새 잤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하지만 아직 열이 있어요. 이 박사가 차트를 확인하며고 개를 끄덕였다. 초기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징후가 보이고 몇 가지 수치가 우려스럽네요. 더 종합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진 의목이 메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이 박사가 신중히 답했다. 계속 조사해야 해요. 민지가 주말에 대해 다른 이야기 했나요? 민지가 꿈틀거리며 눈을 떴다. 수진을 보고 안도하는 눈빛이었었다. 좋은 아침 아가야. 수진이 민지의 이 말을 쓰다듬해 우며 말했다. 이 박사가 미소 지었다. 민지야, 엄마랑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림 좀 그릴까? 그녀가 코트 주머니에서 스케치, 이패드와 색연필을 꺼냈 의뢰해 놓았다. 민지가 초록 연필을 집어들 고집중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이 박사가 속삭였다. 김수진 씨, 아동 옹호 전문가 박수민 박스 아와 상담을 요청했어요. 오늘 오후 올 겁니다. 수진의 심장이 무거워졌다. 주말 동안 민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죠? 이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가능성을 탐색해야 해요. 아이들은 때로 힘든 경험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림, 미나놀이로 드러낼 수 있지요. 민지 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민지가 새로운 그림에 몰두해 있었다. 수진이 종이를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민지가 그린 건호수 옆 오두막이 아닌 창문이 많은 큰 집이었다. 그 안에는 어두운 형상들이 있었고 작은 금발 소녀 분명 민지였다. 가구 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민지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게 아빠랑 간 곳이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게 우리 매 검은 형상을 더축 아했다. 캠핑 갈 줄 알았는데 수진이 목소리를 안정시키며 오말했다. 아빠가 친구 집에 먼저 간다고 했어요. 민지가 작게 말했다. 그런데 그냥 거기 있었어요. 이 박사가 대화하듯 물었다. 그림 속의 사람들은 누구니? 민지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빠 친구들이요. 시끄러웠어요. 제 배 아프게 했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려 했다. 무슨 음료 줬니? 아가야. 민지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특별한 컵에 있었어요. 내가 너무 시끄럽다. 고 잠자로 개 해준다고 했어요. 그 순간 박우성 간호사 가문에 나타났듯 이 박사님 기다리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다. 곧 돌아올게요. 우선 김민지와 잠시 있을게요. 복도에서 수진은 30대 중반의 전문가 차림 여성을 보고 아에스테스티. 친절한 눈빛에 아이패드를 대 울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박사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읍이 가자 여성이 다가왔다. 김수진 씨, 저는 박수민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해 SS다. 따님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수진이 까애달았다. 아동 옹호 전문가시죠?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여듯 애쓰다. 아이들이 어려운 경험을 말하도록 돕죠. 민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그때 이 박사가 돌아왔다. 표정이 무거웠다. 독성 학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녀 가납게 말했다. 민지 몸에 처방된 진정제 검출됐어요. 아이에게 절대 주지 말아야 할 약이에요. 수진이 방 이 빙글 도는 것을 엘 느꼈다. 누가 제 딸에게 약을 줬나요? 이 박사와 박 박사의 시선 교환, 이 악몽의 시작을 알렸다. 작은 상담실에서 이 박사가게 올과를 설명했다. 검출된 진정제는 민진 아이에게 처방되지 않아요. 복통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죠. 문제는 어떻게 이 약물이들에 오갔느냐예요.
박 박사가 아이패드에 메모하며마 엘했다. 민지 가주 말에 먹거나 마신 것에 대해 다른 이야기 했나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잠자로게 해준다고만 했어요. 왜 누가 아이에게 처방약을 줬죠? 박 박사가 말했다. 그걸 알아내야 해요. 민지 나이 아이를 위안기법으로 이어 아기하고 싶어요. 그림과 놀이로 표현하도록 오을게요. 수진이 멍하니 끄덕였다. 도움이 된다면요. 이 박사가 말했다. 박 박사가 민지 와일 하는 동안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싶어요. 특별 피해자 부서에 이 최민수 우형사를 불렀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경찰이요. 이게 정말 일어나는 건가요? 이 박사가 수진의 손을 잠시 잡아 냈다. 아직 모든 답은 없지만 민지가 의학적 감독 없이 하게 울받았어요. 어떻게 와인지 알아내야 해요. 민지 방으로 돌아가자 우성기 민지와 혀 앞자루 탑을 쌓고 있었다. 민지가 수진을 보고 미소 지었다. 엄마, 이거 봐요. 그녀가 흔들리는 구조물에 울가리 켰다. 멋지다 아가야. 수진이 억지로 미소 지었다. 이분은 박 박사님이야. 내가 이 박사님과 이야기하는 돈 간노랑 놀이할래. 민지가 박 박사를 살피고 끝 어겼다. 그림 좋아해요. 그림책 만들어요. 박 박사가 따뜻하게 말했. 에이다, 나도 그림 좋아해. 내 책 보는 게 영광이야. 수진과 이 박사가 복도로 나가자 회색 정장 키 큰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노련했지만 인간미가 있었다. 김수진 씨, 최민수 형사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이 상황이 무겁지만 답을 찾도록 도울게요. 수진 이 목소리 가갈라졌다. 질문할 줄 모르겠어요. 민지가 아빠와 캠핑 갔다가나 지선집에서 약을 받았어요. 최 형사가 말했다.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가 수진을 가족 대기실 구석으로 안내했다. 양육권에 대해 말해주세요. 수진이 최근 이혼과 지훈 의사의 인활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민지 방문을 놓치고 선물로 때웠죠. 판사에게 걱정했지만 지훈인 알 질투하는 전초로 몰랐어요. 최 형사가 메모하며 물었대. 아, 친구 이름 아는 거 있나요? 강태우요. 같이 일한다고 했어요. 그때 박 박사 가문관에 나타났. SD야. 표정이 불안했다. 김수진 씨, 최 형사님 이걸 봐야겠어요. 민지 방으로 안내된 그들 은침대 위 그림들을 보았다. 민지가 그린 큰 집, 여러 방 어두운 형상들, 이커블드, 엘고 있었다. 한 그림에 금 발소녀 가소펜 우워 있었다. 마지막 그림은 수진의 심장에 울멈추게 했다. 여의도 거리의 집, 파란물 고기 우편함. 민지가 주소를 기억해요. 박 박사가 말했다.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집이래요. 최 형사가 그림을 촬영했다. 중요한 위치를 찾았어요. 그가 전화를 걸러 나갔다. 수진은 민지를 보았다. 용감하게 진실을 그렸다. 이제 안전해. 수진이 속삭였다. 복도에서 최 형사 이급 한모 소리가 들렸다. 48시간 의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 형사가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저녁 그는 병원 회의실의 팀을 엘에 모았다. 수진은 낯설지만 필요한 존 제로 앉았다. 민지의 설명과 맞는 인체 오느 집을 확인했어요. 최 형사가 사진을 보여주었. 에스다, 강태우 소유예요. 수진이 오싹했다. 지훈이 말한 친구예요. 최 형사가 말했다. 탐색영장을 준비 중이에요. 민지가 겪은 일을 알아내야 하에요. 박 박사가 말했다. 민지 나이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엘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관찰력이 뛰어나죠. 그림의 세부 사항이 정확해요. 우성기 노크 하며 들어왔다. 민지가 엄마를 찾아요. 불안해해요. 수진은 민지가 나비를 쥔 채야 애느자 있는 걸 보았다. 엄마가 떠난 줄 알았어요. 민지가 속삭였다. 절대 안 떠나. 수진이 말했다. 민지가 최 형사를 보았다. 저 아저씨 누구예요? 수진이 말했다. 최 형사님, 아이들을 돕는 경찰이야. 최 형사가 무릎을 꿇었다. 민지야, 내 그림이 도움이 돼. 집에서 일어난 일을 알려줄래? 민지가 말했다. 복대배 그림, 주방에 반짝이는 카운터, 태우 아저씨가 빛나는 시계를 찾어요. 최 형사가 메모하며 수진과 시선을 교환했다. 훌륭한 관찰자야, 민지야.
민지가 잠들자 최 형사가 부동산 사진을 보여주었다. 복대 해양 그림이 있었다. 정말 거기 있었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최 형사가 말했다. 곧 탐색팀이 갈 거예요. 밤이 깃들자 경찰 차량이 인천으로 향했다. 새벽 이 박사가 수진을 깨웠다. 최 형사님 이 업데이트 있대. 최 형사가 피곤한 모습으로 말했다. 강태우 집을 수색했어요. 민지의 설명과다 맞아요. 약물과 파티 흔적이 있었어요. 지훈을 신문했는데 이야기에 모순이 있어요. 수진이 물었다. 민지에게 약을 왜 줬나요? 최 형사가 말했다. 지훈 은부인해요. 친구가 줬을 수 있다고 해요. 그가 민지를 그 환경에 놓았어요. 수진이 분노했다. 6살 아이를 약물 파티에 데려갔다고요. 최 형사가 끄덕였다. 참석자들을 확인했어요. 아동 위험 혐의로 사건을 만들어요. 우선 기급이 왔다. 이 박사님이 민지방으로 오래요. 민지가 새 그림을 들고 있어 SSD야. 빨간 머리 아줌마 가구린 음료 줬어요. 민지가 말했다. 아빠 가은지라고 불렀어요. 수진이 충격받았다. 하는지 제 절친이에요. 최 형사가 말했다. 은지의 정보를 주어요. 수진이 민지 의회 복력을 보매 어눈물을 참았다. 다 찾을게요. 최 형사가 약속했다. 수진의 세상이 무너졌다. 가장 신뢰한 사람들이 배신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민지를 위한 전기를 찾아요. 최 형사가 말했다. 햇살이 병원을 비추었지. 만 퍼즐조가 근계속 맞춰져 왔다. 최 형사가 회의실에서 말해 SS다. 인천집에서 약물 과준 거를 찾았어요. 은지를 신문했어요. 은지가 수진의 친구임을 알고서 이는 충격받았다. 은지가 말했다. 민지가 울어서 진정제를 쬐었어요. 수진이 분노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최 형사가 말했다. 은지가 협력 중이에요. 강태우 가정기적으로 파티래 우려렀어요. 수진이 물었다. 다른 아이들도 있었나요? 최 형사가 끄덕였다. 최준호 7살 그 집에 있었어요. 수진 운정 해숙이 웃을 떠올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가 말했다. 해숙이었다. 수진아 넌 최선을 다했어. 수진이 민지를 보며 말했다. 이제 뭘 해야죠? 해숙이 말했다. 민지를 지켜. 그게 중요해. 최 형사가 말했다. 강태우 집지에 잠긴 방이 있어요. 은지가 코드를 줬어요. 수진이 결심했다. 민지를 위해 싸울게요. 그날 저녁 민지가 그림을 그렸다. 준호가 나타났다. 이 오빠 슬퍼 보였어요. 민지가 말했다. 수진은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최 형사가 전화했다. 지하방에서 컴퓨터와 파일을 찾았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수진이 물었다. 얼마나 나쁜가요? 최 형사가 말했다. 아직 조사 중이지만 심각해요. 다른 아이들을 찾았어요. 수진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회복 이 빛이 보였다. 해숙이 말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찾아나와. 수진은 민지 이 그림을 보며 의망을 느꼈다. 정이 가다가 오고 있었다. 강남 이봄 햇살이 정해숙, 의정원에 따스하게 비쳤다. 진달래꽃이 활짝 핀 모습. 이민지 의자 근손에 들린 물부 리게와 조화를 이루었다. 김수진은 6살 딸 김민지가 옷을 다루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쓰다 민지의 웃음이 병원에서 이약 몸 같은 날들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다시 돌아왔다. 박수민 박사와 이 치료 세션은 엔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에서 이제 애민지의 강점을 키우는 쪽에 우로 옮겨갔다. 악몽은 거의 사라졌고 민지 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펴 연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주방 창가에서 민지가 해숙에게 진 달래꽃이 풀보에 오주 몇 깔깔 웃는 모습을 비오았다. 할머니, 이 꽃은 왜 이렇게 작아요? 민지가 물었다. 해숙이 미소 지음 여답했다. 작아도 강아지 민지야. 겨울을 견디고 봄에 피어나는 앤거야. 수진은 딸 2회 복력의 가스 밑따뜻해졌다. 그 힘은 수진 자신에게 도희망을 주었다. 그날 아침 수진은 민지가 좋아하는 팬케 이크를 만들었다. 딸기 와 블루베리로 웃는 얼굴을 장식하며
엄마 팬케이크가 웃어요. 민지가 기뻐하며 말했다. 해수기자 근화분을 들고 줍 안개 들어왔다. 내창틀의 색깔이 필요할 거 S 같아서 그녀가 진 달래 화분을 낼 연우으며 말했다. 우리 용감한 소녀는 오늘 어때? 수진이 답했다. 훨씬 나아요. 어젯밤 악몽 없이 잤어요. 해숙이 끄덕였다.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느낌에 어나이들은 회복돼. 민지가 별문 이 파자마를 입고 나비 인형을 한 고테입을 올라왔다. 할머니, 팬케이크 예눈이 있어요. 해숙이 웃으며 말했다. 아침은 항상 너를 향하여우 서야지 민지야. 수진의 전화가 울렸다. 최민수 형사 2번호였다. 잠시 실례할게요. 수진이 거실로 나가며 말했. 해숙이 민지 와화분 이야기를 나 누며 주방을 맡았다. 안녕 최 형사님, 수진이 말했다. 최 형사가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강태우가 유죄를 인정했어요. 긴 징역을 받을 거예요. 아이들이 증언할 필요 없어요. 수진은 깊은 안도감을 느끼. 어따 민지 가법정에 설 필요가 없 애쓰다는 것이 큰 위안이었다. 박지훈은요? 그녀가 물었다. 최 형사가 답했다. 다음 주 선고해요. 양육교육과 상담감독 하이 방문만 가능할 겁니다. 수진은 침묵했다. 지훈 이밀의 역할은 여전히 복잡했다. 다시 신뢰하기는 어려웠지. 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긋는 것도 딸에게 영향 글줄터였다. 최 형사가 말을 이었다. 이미영 씨가 내일 작은 모임을 제안했어요. 사건 관련 가족들이 모여 인지와 최준호가 함께 놀길 바래요. 수진은 창밖으로 민지가 햇 웃과 꽃에 대해 수다 떠는 못 읍을 보았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들어본 자 연스러운 소리였다.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결정했다. 그날 저녁 민지 가나비를 안고 잠들었대. 방은 별문의 나이트라이트로 부드럽게 빛났다. 수진은 박박사의 최신 보고서를 읽었다. 민지의 악몽이 크게 줄었고 치료에서 감정을 공개적으로 나누었다. 해수 기베란다에 나타났다. 차 한 잔을 들고. 함께 할래? 그녀가 제안했다. 수진이 공간을 만들며 말했다. 앉아요. 그들은 바람 소리를 들으며 어조용히 앉았다. 민지가 오늘 흥미로운 질문을 냈어. 해숙이 말했다. 나쁜 사람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니? 하고. 수진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뭐라고 했어요? 해숙이 말했다. 사람은 정원 같다고 했지. 잡초가 끼면 손질이 필요해. 누군가는 그 노력을 하고 누군가는 안 해. 수진이 말했다. 지훈 이변할지 모르겠어요. 해수 기부드럽게 말했다. 민지 가그 가능성을 악하는 마음을 가진 게 대단하. 수진은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민지의 용기와 열려있는 아음이 치유 이증거였다. 밤늦게 수진은 민지의 침대 곁에 앉아 애쓰다. 민지 가나비를 안고 잠들어 있었다. 한 손은 꿈속에서도 무언가에 울찾듯 열려 있었다. 침대 옆에는 민지의 최신그, 림 다양 한 곳이 핀 정원, 일부는 활짝, 일부는 막당을 뚫고 나왔 애쓰다. 민지가 썼다. 모두 제 속도로 자라요. 수진은 딸이지 해평군을 찾았다. 다음날 강남 커뮤니티 센터 정원, 내서 가족들이 모였다. 봄꽃 차례. 함께 치유하고 강해지자 표지판이 있었다. 민지와 준호는 작은 테이블에 어보드 게임을 하며 깔깔거렸다. 그들의 웃음은 주위 어른들 을미소 짓게 했다. 수진우님이 영과 음료수 테이프를 섰다. 놀라워요. 이미 영이 말했다. 2달 전 준호는 말이 없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수진이 끄덕였다. 아이들이 회복력을 가르쳐 줘요. 최 형사가 도착했다. 축하 모임의 업무 얘기 해서 미안해요. 그가 낮게 말했다. 지훈이 선고에서 발언을 요청했어요.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대요. 이미 영이 딱딱하게 물었다. 뭘 말하려는 거죠? 최 형사가 답했다. 강태우 네트워크의 다른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주겠대요.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요. 수진이 물었다. 왜 이제야? 최 형사가 말했다. 추가 혐의를 두려워했어요. 이제 진심인 것 같아요. 수진과 이미 영이 시선을 교허 안 했다. 말 없는 이에 해가 흘렀다. 우리가 거기 있을게요. 이미 영이 말했다.
지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 때문에. 수진 이동 이해했다. 그들을 위해요. 모임이 계속되며 가족들은 따뜻한 포옹으로 헤어졌다. 다시 만날 약속을 하며. 민지와 준호는 정교한 빔이 락수를 나누었다. 그들의 우정이 트라우마를 넣어 머강해졌다. 집으로 가는 길 민지가 이미 영이 준 작은 화분 을들었다. 준호 오빠가 겨울 내내 키우면 꽃이 핀대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수진이 미소 지었다.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하지, 민지야. 민지가 끄덕였다. 박 박사님이 내가 대처 기술을 잘 배운다고 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선고를 준비하며 때 아래의 단순한 지혜에서 힘을 얻었다. 민지의 말은 어려운 시기를 깨 언디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다음 날 법정은 조용했다.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빛였다. 지훈이 일어났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가 말했다. 민지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신뢰를 저버렸죠. 그는 강태우의 네트워크가 N천을 넘어 확장됐다. 오발켰다. 다른 도시 이 장소와 이름을 말했다. 최 형사가 급히 전화하러 나갔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수진 은지훈 이 눈을 보았다.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다. 그녀 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판산 은징혁과 양육교의 욱감독하의 방문만 허락하는 N 선고를 내렸다. 법정 밖에서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수진과 이미 영이 함께 걸었다. 사건은 끝났어요. 이미 영이 말했다. 수진이 답했다. 하지만 치유는 계속돼요. 몇 주 후 정해숙 이정원에서 민지 가진 달래를 심었다. 녹색 새싹이 땅을 뚫곤 아왔다. 꽃은 겨울에 잠들고 봄에게 엔데요. 민지가 흥분하며 말했다. 해숙이 말했다. 모두 제 속도로 자라. 치유도 그래. 수진은 민지의 손을 보았다. 진실을 드러낸 그 손이었대. 아, 민지 이 그림은 제 밝은 색에 우로 가득했다. 회복의 증거였다. 수진우님이 영과 함께 가족의 맴 오이물이 끓었다. 다른 가족을 돕는 중이었대. 아, 민지와 준호는 치료그룹에서 친구가 되었다.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었지. 아, 어느 오후 민지가 정원에서 꽃을 만져 이며 말했다. 겨울을 지났어요. 엄마, 수진이 딸을 안았다. 우리도 힘을 모았지, 아가야. 그 순간 수진은 미래를 보았다. 어둠을 지나 빛으로 가는 길이여 SS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웃음과 희망 이 공기를 채워왔다. 수진은 민지가 준 호환 올며웃 눈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우정은 치유 이증께 오였다. 수진은 생각했다. 우린 생존자가 아니라 재건자다. 민지가 작은 꽃을 만지며마 애했다. 이 꽃은 여름에 더 예뻐질 거예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너처럼 민지야. 그들 이 집은 이제 안정과 치유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수진은 민지의 미소에서 애로운 시작을 보았다.